저희 어머니는 이제 고등학교 나오셔서 초등학교 교사 하시다가 그냥 가정주부였던 현모양처셨고,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은 선친은 대학 나오셔가지고 그때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니까요. 일본에 유학하셔서 돌아오셔가지고 기자 생활도 하시고 대학에 오래 계시다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이제 뭐 그만두셨죠. 네.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저는 이과였었어요. 왜 이과를 선택했냐면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그룹도 아니었는데, 이과면 문과도 갈 수 있고 이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유신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사회경제인가 과목은 기억이 안 나요. 정치경제인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일반 사회였을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유신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그 담당한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우는 학문이 뭐냐 그랬더니 사회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대를 가고자 해서 이과를 갔는데 의대를 안 간다면 대학교 가면 난 사회학을 하겠다. 그냥 이렇게 딱 정해져서 사회학이 그냥 좋아서 한 거거든요. 그때 그 사회경제 가르치던 선생님이 나중에 학회에서 만났어요. 나중에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와 계셔서 거기서 만나고 나중에 그분이 교육부 장관도 하셨어요. 제가 그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세브란스에 한 6개월 정도 어머니가 입원해 계셨는데 병원에서 학교로 통학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대학 들어가면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하고 집에서부터 이제 독립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언니는 결혼을 했고 오빠는 이제 취직해서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가정살림을 돌봤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 생활에 꿈꿨던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서클 활동도 할 수도 없었고, 밑에 이제 동생들이 또 3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동생 학교도 가기도 하고 학부모로서 뭐 그 부모 역할 한 반 정도는 제가 했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나이 드셨으면 키가 크셨고, 그 아버지 닮으셔갖고 아버지 고향이 평북 정주세요. 그래서 그때 문물이 굉장히 이제 자주 들어오는 지역이었는데, 정주라는 곳이. 그래서 굉장히 약간 그로테스크하게 이렇게 보면 키도 크시고 코도 크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딱 굳은 표정에, 그래서 약간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서양 사람 같은 인상. 예, 그런 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뭐 빠져들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분이 이제 사회학을 이제 가르치시게 된 거죠. 3학년 때 이제 우리가 또 전공 수업에서 만났고,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의 이제 새로운 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제가 80년 8월에 졸업을 했고요. 80년 9월 학기부터 이제 한남대에서 강의를 처음 사회학 개론을 강당에서 했어요. 300몇 명 놓고 강당에서 강의를 한남대에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덕성여대, 이화여대, 뭐 세종대 그런 쪽에서 강의하다가 경남대로 오게 된 거죠. 사회학과 교수들만 한 건 아니고요. 신방과 교수하고 경영학과, 경제학과 교수님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때 한 10몇 명이 되는데, 제 연구실이 그때 좀 넓었어요. 넓어가지고 제 연구실에서 자료를 모았고, 나중에 이제 그게 그 연구실을 학교에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새로 지어줬어요.
지어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명일 교수님 방에서 이제 그 자료를 모았고, 그것도 똑같아요. 사회 연구 내는 거랑 똑같이 우리가 지역 사회를 연구하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모아서 기록으로 남기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 해서 경영학과 선생님 한 분, 두 분, 경제학하는 교수, 그다음에 신방과 교수, 그다음에 사회학과 교수, 철학과 교수. 이렇게 해서 1인당 그 자료 운영비를 우리가 회비를 3만 원인가 5만 원씩을 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자료를 모아주는 사람의 활동비를 주고 이제 자료를 모았죠. 그다음에 그 자료를 모으고 일부분들은 이제 지역에서 요구되는 강의, 그러니까 이 신방과 선생님들은 언론, 시민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사회학과 선생님은 저는 뭐 여성 쪽, 나 정교조 관련 강의하고, 그다음에 노동적 강의는 이명일 선생이 하고, 그다음에 원조나 그다음에 그 직거래나 농촌과 관련된 건 김종선 강의하고, 그러니까 요구가 오면 강의를 다 했죠. 그때는 그런 강의들이 많았습니다. 시민 강좌들이. 해고자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노동자 재투쟁 이후에 TC, 수미다 막 해고자 많이 나오잖아요. 88, 89년 그때부터 연회를 만들어야 된다. 여성 노동자가 흩어진다, 해직되면. 흩어지니까 모아서 지원도 하고 뭐를 하게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경 선생하고 나하고 이제 이혜자 국장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그걸 만들었죠. 공간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된 거죠. 해고자들 지원하기도 하고 생활 지원 같은 것도 하고 활동 지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예를 들면 아침에 이제 투쟁하면 같이 투쟁도 해주기도 하고요. 해고자들 그 앞에서 복직 투쟁 같은 것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알리기도 하고, 아이 돌봄, 타가 같은 거, 어린이집도 하고 그런 거를 했었죠. 노동 문제 알리기도 하고. 술자유 지역의 사업장들 폐업되고 또는 노동자들 분신하고 이런 게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죠. 술 지어서 여러 명 저 세상 갔어요. 남성 노동자들이지만 뭐 배달호 열사도 있고 박영진 열사도 있고 뭐 그런 게 그냥 아프고, 또 옛날에 삼성중공업에서 식칼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 전투경찰이 막 두드리는 것도 보고 막 이런 것들이죠. 뭐. 젠더 문제 중에서는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는 섹스 문제도 사실 있잖아요. 근데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법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성평등 관계, 그러니까 고용평등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호주제 폐지라든지 부모성 물려드는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좀 성평등으로 됐는데, 섹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영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보면, 영페미니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법이나 제도나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섹스와 연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당면에 부딪히는 문제는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특히 이제 뭐 아동에 관한 것도 있고요. 이게 핫 이슈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는 시대적인 조건 속에서 이슈가 되는 거를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슈 파이팅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 페미니스트의 그런 움직임들은 저는 뭐 좋다고는 보지만, 이것이 남성 대 여성의 성의 대결로 보면 안 된다. 그다음에 그것이 혐오로까지 가면은 안 된다라고 봐요. 근데 극단적으로 혐오로 가는 거는 반대합니다. 그거는 지양해야 될 문제다. 우리가 운동을 왜 했느냐 그러면, 남자 여자 또 뭐 제3의 성 같이 함께 잘 살자고 하는 거고 평화스럽게 잘 살자고 하는 건데, 혐오까지 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좀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시민운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영리 조직으로서, 비영리 단체로서 쭉 이제 시민운동이 성장해 오다가 시민운동의 어른들 중에 일부분들은 특정 정당에 흡수돼 버린 게 지금의 뭐 공정이나 상식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봅니다. 시민단체가 정당으로 해서 아예 그냥 정당을 덮어 쓰게 되면 그런 역할을 하는 비판적 기능을 역할하고 중심 잡는 어른뿐만 아니라 그 어른들도 가버렸잖아요. 그 조직이 지금 없는 거예요. 시민단체를 믿고 그쪽에 후원하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게 된 상태거든요. 그럼 사회 문제 제기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권정당도 민주당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국민의힘이 그전에 정당도 잘하는 것도 못한 것도 있고 그걸 이렇게 가려내고 정책적으로 이거를 끊임없이 밀고 나가고 하는 거기에 지지해주는 후견 세력이 시민단체였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 시민단체는 거꾸로 이게 이제 역으로 후원자들도 떨어져 나가고 어머 니네 지금 뭐 돈 받아서 잘하는데 우리가 후원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또는 일부 단체들은 당연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 뭐 물론 뭐 일정 부분은 받을 필요도 있죠. 법적이 있으면. 근데 그게 너무 도가 지나친 것. 그것도 하나의 지금의 그 숙제를 푸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도 숙제를 푸는 것 중에 너무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요새 노골적이에요. 저는 운명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냥 사회학을 좋아서 선택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학문을 평생 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라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게 운명인지 팔자인지 팔자 운명도 뭐 연결되는 거지만 어떠한 인연이었든지 간에 뭐 마산에 와서 경남대에 와서 여기서 35년 넘게 교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주어진 일을 그냥 했던 것들 하면서 어떤 거는 굉장히 즐거웠고 어떤 거는 가슴 아프고 슬펐고 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온 거에 대해서는 크게 후회는 없다. 그리고 사회학을 전공을 할 수 있게 좋아하는 학문을 평생 옆에 같이 둔 거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뭐 그런 정도.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 못한 사람들도 있죠.